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강한영어수학 대표 강민채 원장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라가지고 저는 일단 소소하게 저희 재원생 학부모님들이랑 어떤 그런 간담회 같은 느낌으로도 하려고 했던 건데 외부 이제 학부모님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이제 방학특강이라는 것 자체로 설명회를 하는 학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방학특강 한다, 뭐 이렇게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알 권리가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방학특강 기간 동안에 아이들한테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할 거고 아이들이 이 방학특강 기간 동안에 어떤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난 설명회로 기획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킬러 문항을 없앤다 뭐 이런 뉴스가 이제 막 미친 듯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주변에 있는 원장님들이나 대치동 쪽은 설명회를 다 없앴습니다. 지금 그거 자체가 좀 눈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심지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인강들도 다 내렸어요. 설명에 관련된 영상도 내리고. 그래서 지금 사실 궁금하실 거예요. 이 상황이 대체 뭔 상황인가? 대체 이 정부가 뭘 하고자 하는 걸까? 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하고 수능을 쉽게 내라고 하고 있을까? 근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거든요. 수능을 쉽게 내겠다라는 얘기도 분명 할 거라는 얘기도 사실 저희 설명회 때도 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고교 이제 학점제가 되면서 아이들이 지금 수능이 있어질 것이냐 없어질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렇게 수능을 좀 쉽게 내겠다고 하는 이 기조는 수능을 절대평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혹은 이 수능을 좀 없애고자 하는 것도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막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논술도 쉽게 내라, 내신도 쉽게 내라 막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하늘고 친구들 시험 보고 얘기 들었는데 전혀 쉽지 않았다고,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도 하고, 이게 뭐 다음 학기를 또 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또 사실 그런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어폐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쉽게 내고자 얘기를 했으나 지금 뭘 그대로 두겠냐고 했냐면 자사고 특목고를 그대로 두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안녕하세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찍고 있어가지고 전 이거 다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대로 올리면은 저도 막 세무조사하면 어떡해. 저 지금 학원가 다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지금 중학교 2학년들 친구들부터는 특목자사를 간 친구들한테 유리한 게임이 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왜냐하면 수능이 쉽게 나온다고 하고 대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학생들을 뽑고 싶을 건데, 그럼 대체 어디서 그거를 소스를 갖고 오냐는 거죠. 그죠? 아무나 뽑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절대평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고1 친구들은 상대평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도 이제 발표가 됐죠. 그럼 상황에서 그럼 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분간을 해야 되고, 어쨌든 결국엔 대학에서는 애들을 뽑아야 될 텐데 어느 쪽에서 이 소스를 갖고 올 것인가 라고 한다면 당연히 1등은 8학군 쪽일 거고요. 그죠? 8학군에 있는 아이들 당연히 선호하게 될 거고, 아무리 블라인드라고 해도 이미 대학교 교수분들은 이제 다 아신대요.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말이 블라인드지, 이제 심지어 얘 보면 얘 어디 학교의 선배가 지금 얘가 다니는 데까지 보인대요. 그 정도로 AI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미 다 소스가 다 있어서 이 아이의 어떤 그런 생기부를 보면 이거 어떤 선생님이 썼나 보다까지 나온대요. 그 말투가 있대요, 선생님들 말투가. 그래가지고 그 학교인 것까지 다 찾아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죠? 좋은 학군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 있는 간 친구들한테 유리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사실 방학특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혹시 중등 자녀가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중2 친구들 아래. 공부 많이 시키셔야 돼요. 진짜 많이 시키셔야 돼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시키셔야 돼요. 지금 여기 이제 고등부 이상인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시간이 너무 모자란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왜냐하면 애들이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들도 지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때랑 너무 달라요,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이제 기말 준비하는 고등부 친구들 보면 저도 너무 안타깝고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애들이 막 수행평가 해야 돼요, 뭐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영어를 하려자니 또 수학이 나를 붙잡고, 수학을 하려자니 과학이 나를 붙잡고, 또 과학을 하자니. 그렇다고 사실 저희 때는
국영수학 하면 잘하면 됐었거든요. 나머지 과목은 뭐 이런 거 뭐 해 막 이러면서 안 했는데 나머지 과목도 이제 교수님들이 다 보시기 때문에 학종을 내가 노리고 있다면 다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핑퐁 현상이 생겨요. 핑퐁 현상.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등급을 받는데 영어가 좀 모자랐어. 난 그 다음 학기 때 당연히 영어 열심히 하겠죠. 그럼 영어 성적을 올리면 이제 다른 성적이 떨어져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양은 정해져 있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적고 그럼 결국에는 1을 유지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중등, 초등 때 그걸 다져놓은 애들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게임 자체가. 그러면 지금 이미 우리 애는 고등학생인데 어떡해요? 그거를 그나마 보완할 수 있는 시기가 방학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데이터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학종으로 잘 간 친구들 중에서 근데 고1 때 망친 애들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고1 때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으로 잘 간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방학 기간 동안에 정말 몰아쳐서 등급을 웬만큼 다 올려놓습니다. 웬만큼. 근데 그 올릴 수 있는 기간은 진짜 딱 방학 기간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름방학보다는 겨울방학. 여름방학은 이제 사실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이때 보완할 수 있는 양은 사실 되게 한정적이고 겨울방학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아이 정말 많이 올리더라고요.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저 이번 방학 때 놀러 갈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손을 잡고 얘기를 해요. 안 돼. 얘들아 안 돼. 지금 막 그렇게 즐거울 때가 아니야. 얘들아 진짜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 특히 고등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을 잃어요. 아 그래? 아 시로 가는구나. 그렇구나. 안 되는데 갈 거면 짧게 1박 2일 갔다 오는 거 어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디 여행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등부 어머님 아버님 계시다면 안 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애들 공부해야 됩니다. 진짜로. 진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이 학원을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학원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학원을 가든 뭐 어떤 과외를 하든 인강을 하든 혹은 뭐 사실 이미 지금 다 마감이 됐겠지만 지금 뭐 윈터 혹은 썸머 이런 거 보내잖아요. 근데 그걸 보내시든 공부시켜주세요. 지금 말고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학기 중엔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방학특강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 강사진은 저는 단언코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모두가 입시 전문가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저희 수학 선생님, 저희 고 선생님 전부 다 진로 진학에 관련된 것들도 다 이미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원장님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강사분들을 고용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인 같은 느낌으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귀염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귀염둥이여서 오히려 제가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와주신 국어쌤이랑 수학쌤들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다들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수업을 해보신 분들이고 이미 너무 그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도 정말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저의 모든 모토는 물론 전 사교육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사교육자입니다. 저는 사교육자고 돈을 벌고자 여기 있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가장 1 목표는 우리 아이들 성적 올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성적 올리는 게 전 진짜 제일 중요하고 전 정말 단언컨대 부모님 다음으로 걱정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모님만큼 사실 걱정을 할 수가 없고 근데 부모님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 제발 점수 올려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사실 강사분들 모셔올 때도 그걸 항상 저는 많이 염두를 해두고 도움이 안 될 뿐이면 그냥 저 혼자 하고 말지 굳이 모셔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제가 일단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는 대입 시스템까지 쭉 초, 중, 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뭐 초중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고등부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학종을 할 건지 교과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생기부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건지까지를 선생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아이들 수행평가할 때 옆에서 계속 코칭 많이 해주거든요. 이때 얘들아 여기다 이거 넣어야 돼. 얘들아 이때 이런 식으로 말을 넣어야지 이러면서 지금 아이들이 저한테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특히 고등부 친구들이 저한테 수행평가 했던 내용들을 막 보내줘요. 선생님 저 이거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내도 될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여기다 넣어줘야 돼. 하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같이 대입 시스템까지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영어랑 중등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딱 3주 준비를 하고요. 국어랑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4주 동안 방학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면 똑같은 게 또 들어갔네요. 그리고 여기 하나 빠진 게 여기 있었네요. 제가 이번에 이제 또 조교 선생님들까지도 다 명문대생들과 그리고 또 이제 두 분이구나. 두 분은 외국에서
이미 유학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영어 정말 잘하시는 분들로 제가 또 모셔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코칭 받는 시간에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선생님들이랑 같이 도움받아가면서 수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이번 방학을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네, 엄청난 분들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자, 일단 이건 시간표고요. 일단 이건 참고하실 수 있게 네, 제가 같이 드렸기 때문에 거기 있는 타임테이블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네, 곽병학 선생님 수업 시간표고요. 이따 뒤에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이건 이제 국어 선생님이고 이건 접니다. 네. 여기 있는 A랑 A, B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 정규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고 나머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저희 수학쌤 네, 중등 수학 정리해 주시는 수업이 네, 딱 한 타임 깔려 있고요. 자, 일단 제 수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먼저 일단 저희의 공통사항 저는 일단 방학 특강이 아니더라도 매 시간 단어 테스트, 독해 테스트, 문법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테스트를 보지 않으면 가끔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테스트 시간 자체를 아까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수업만 하지 왜 테스트 시간을 거기 수업 시간에 집어넣냐고. 근데 테스트를 보지 않는 친구들은 제가 아무리 앞에서 떠들어도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내가 알려준 내용들을 얼마나 숙지하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10분을 떠들더라고 하더라도 그 10분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2시간을 떠들고 혼자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 아웃풋을 확인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테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틀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저희 조교쌤들이 다 1대1로 코칭이 들어갈 겁니다. 물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건 저랑도 하고요. 네, 일단 제가 되게 집요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지나가다가 한 번씩 제가 일단 애들이 저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절대 잊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특히 시험 대비 때 아이들이 틀리면 제가 그게 머릿속에 안 떠나요.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걔 얼굴만 보면 그 문제가 막 떠올라요. 왜 저걸 틀렸을까? 쟤는 그걸 왜 틀렸지? 볼 때마다 너 그때 수동태 틀린 거 있잖아.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럼 애가 이제 그거에 대한 압박감으로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특목자사 반이 따로 제가 개설을 이번에 했어요. 사실 말이 특목자사지 하늘고 반입니다. 네, 하늘고 친구들을 위한 반이 지금 따로 개설이 돼서 하늘고 준비반이 아니라 하늘고생들이 이제 딱 방학 때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의고사와 수능 기반 독해 문법을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에 이 기간에 이제 저희 썸머를 이제 같이 신청한 친구들은 중간고사 때 들어갈 자료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네, 그때 아이들이 들어갈 시험 대비 같은 것들을 같이 네, 재본비만 받고 아이들한테 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지금 하늘고 학생 학부모님 계실까요? 하늘고? 안 계신가요? 계시구나. 네, 하늘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신이 많이 힘듭니다. 네, 내신이 많이 힘들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못하냐 하면은 물론 못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못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일단 기본적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문법이 일단 많이 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문법 기본기가 너무 약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늘고 반은 문법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모의고사 수능도 전부 다 제가 내신식으로 다 바꿔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친구들한테 말이 모의고사 수능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내신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거의 그렇게 방학 때 수업이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어책도 한 권을 달달달 다 암기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하늘고반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반이 여름방학 특강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저희가 단어 경진대회를 합니다. 단어 경진대회를 해서 아이들한테 매 시간 테스트 받던 단어 내용을 누적으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 외운 친구들한테는 제가 선물이 나갑니다. 네, 되게 약한 선물 아니고 좀 강한 현금 선물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외우더라고요. 저 돈을 내가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영어 단어는 정말 많이 암기시켜주세요. 단어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단어 때문에 애들이 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는. 그리고 이제 문법 기본반은요, 이제 아무래도 기초가 약한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고요. 이 반은 중학교 2학년 이상의 친구들부터 들어올 수 있어요. 문법 기본반은 말이 기본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예 투부정사를 처음 듣는 친구들이 들으면 어려울 거예요. 제가 설명은 하겠지만 짧은 기간 동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투부정사는 알지? 라는
성격으로 기본기로 탄탄하게 들어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2 이상인 친구들한테 그리고 문법이 약한 친구들한테 도움 많이 되는 수업입니다. 내신에 무조건 나오는 문법 같은 것들을 단기간에 학습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뒤쪽에 보시면 교재 제 교재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교재들의 목차나 혹은 교재 구성 같은 것들을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 부분들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법 기본반은 어떤 문법의 토대를 다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법 심화반은요. 이제 여기 반은 중3 상위권부터 고등부 친구들이 들으면 좋은 수업인데요. 일단 문법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당연히 심화반에 들어오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문법을 잘하는 친구들은 잘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아이들이 가르쳐 보면 문법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다 아이들이 오히려 독해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해석도 되게 잘 되고 막 뭐 엄청 어려운 토플도 막 외우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문법은 다 애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문법 심화반에서는 문제를 정말 많이 풀릴 겁니다. 설명 당연히 할 거고요. 문법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할 건데, 단 이 반의 특징은 문제를 정말 많이 풀 거고 내신에 나올 수 있는 문법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수능에 나오는 문법이 아니에요. 네, 수능에 나오는 문법은 사실상 금방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들이 내신에 나오는 문법을 많이 힘들어해서 그 문법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모의고사 기본으로 한 응용 문법 심화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문법 심화반은 기본반과 다르게 서술형도 같이 들어갑니다. 네, 기본반 서술형까지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심화반에서 서술형 문법 지문까지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구문 독해반, 이건 이제 구문 독해 수업은요, 이제 주 1회만 깔립니다. 수요일 날. 구문 독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라서 중1부터 듣는 게 가능합니다. 고1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고1 친구들도 지금 수업을 해보면 주어 동사조차 못하는 친구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구문 독해반을 같이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해석이 잘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차근차근 문법 기반 구문 설명이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기초적인 문법으로 같이 구문을 묶어가지고 설명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아, 그래도 글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에 대한 포인트는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기 독해반은 여기부터 이제 고등부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중등부 친구들 들어올 수가 없고, 단기 독해반은 고등부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어서, 왜 그러냐면 저 중학생인데 해석 되게 잘해요. 저 하고 싶은데요. 할 수도 있는데, 얘는 해석을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글을 읽어내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어도 고3 국어 지문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고3 국어 지문? 고3 국어 지문을 보면 저도 한글을 하는 한국인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지문이 되게 많아요. 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지? 그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한글로 제가 번역을 싹 해줘도 얘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지문들이 나와요. 그걸 이제 단기 독해 때 하게 됩니다. 어떻게 글을 읽어 나갈 것인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지문들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유형별 독해의 기본기와 함께 글을 읽어내는 능력을 길러내는 수업을 이 단기 독해반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이번 방학 특강 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한 명이 들어도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저는 원장이니까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한 명만 수업을 하게 되면 조금 그 운영상에 좀 차질이 있어서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클래스가 깔릴 수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